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흥미로운 성장 가능성을 가진 세 기업이죠. 우버, 로켓랩, 그리고 스냅. 이 기업들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 또 우주, 소셜미디어. 정말 각기 다른 분야인데 여기서 어떤 기회를 찾고 있는지 그 핵심 데이터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맞춤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기업들이 각자 정말 다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죠.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 기업의 성장 스토리, 또 주목할 만한 지표들, 그리고 뭐랄까,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논의는 전적으로 제공된 자료에만 기반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우버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차를 부르는 앱, 이걸 넘어서서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다. 뭐 이런 평가인데요. 네, 맞아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만 봐도 28%가 넘었고요. 28%요? 꽤 높네요. 네. 그리고 2025년 1분기 조정 EBITDA 있잖아요. 기업의 핵심 영업 활동으로 현금 얼마나 버는지 보여주는 거. 네네. 그 지표요? 이게 모빌리티 부문은 19%, 배달 부문은 무려 45%나 증가했어요. 45%? 배달 쪽 성장이 정말 눈에 띄네요. 그렇죠. 특히 흥미로운 데이터는 그 젊은 세대의 운전면허 소지 비율 변화예요. 그 부분 저도 봤어요. 30년 전에는 3명 중 2명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은 3명 중 1명꼴로 줄었다는 거죠. 확 줄었네요. 이게 그냥 유행이 아니라 뭐랄까 우버 같은 서비스가 점점 더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 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구조적 변화. 네, 2024년 운행 건수가 11억 건 넘으면서 전년 대비 19% 늘어난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아하,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사업 다각화 이야기도 나오던데 배달 부문이 음식 넘어서 당일 배송까지 확장 중이라고요? 이게 성장성에 얼마나 기여할까요? 네, 그 우버이츠 넘어서서 이제 다양한 상품 배송으로 확장 중인데 관련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만 해도요. 2034년까지 연평균 17%씩 클 걸로 본대요. 와, 17%. 시장 자체가 크네요. 잠재력이 크죠. 물론 CEO가 최대의 기회라고 말한 그 자율주행 기술, 이건 상용화까지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는 좀 장기적인 과제고요. 그런 좀 먼 미래 이야기군요. 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월가 분석가들은 현재의 이 모빌리티랑 배달 사업 성장세만으로도 주가가 한 30% 이상 오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강력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와, 현재 성장만으로도 30% 이상? 매력적인데요. 그럼 다음은 시선을 우주로 돌려보죠. 로켓랩입니다. 네, 로켓랩. 소형 위성 발사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불리던데 벌써 일렉트론 로켓으로 68번이나 발사해서 232개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이 점이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 2022년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벌써 10억 달러 이상이고요. 10억 달러. 네, 그리고 2024년 2분기 매출 전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70% 이상. 70%요? 네, 연간으로는 77% 넘게 성장할 걸로 예상돼요. 정말 폭발적이죠. 와, 진짜 폭발적이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로켓랩의 그 수직 통합 전략이에요. 수직 통합이라면 직접 다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로켓 설계부터 부품 만들고 발사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다 통제하는 방식인데 이게 효율성이나 기술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상업용 우주 발사 시장 자체가 2034년까지 연평균 15%씩 성장할 걸로 예측되니까 로켓랩이 뛰어든 판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아직 흑자 전환은 못했고 또 우주 사업이라는 게 원래 좀 기술 실패 위험이 있지 않냐 이런 언급도 있네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1년 안에 주가가 거의 90% 오를 수 있다. 이 간극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분석 자료는 분명히 그 단기적인 재무 상태, 그러니까 적자라는 점, 그리고 발사 실패 같은 본질적인 위험을 명시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는 이유는 로켓랩이 가진 기술력이나 시장 선점 효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직 통합 모델, 이게 장기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파괴적인 성장성을 높게 본다 이런 시각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자는 스냅입니다.
스냅챗 모 회사죠. 네, 스냅. 여긴 경쟁이 정말 치열한 소셜미디어 시장인데 그래도 뭔가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2024년 1분기에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4억 6천만 명, 사상 최대치라고 하네요. 네, 그 숫자가 대단하죠. 북미나 유럽 사용자 수는 좀 정체된 것 같은데 전체 매출은 20% 늘었고 특히 북미 사용자당 평균 매출, ARPU라고 하죠. 네, ARPU. 사용자 한 명이 얼마나 돈을 벌어다 주느냐, 이게 13%나 성장했어요. 이게 눈에 띄네요. 네, 사용자 수 정체 우려 속에서도 매출, 특히 그 사용자당 매출이 늘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게 스냅이 뭐 크리에이터 지원 도구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렌즈 플러스 같은 유료 구독 서비스 이런 걸 계속 시도하면서 수익 모델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새로운 시도들이 먹히고 있다. 네, 과거의 수익성 문제로 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익률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 그 젊은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계속 서비스를 혁신하는 거, 이게 스냅의 성장 동력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자료는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젊은 사용자 기반과의 강한 유대감, 그리고 다른 플랫폼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그 증강현실 AR 필터 같은 혁신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이 스냅의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이 전략이 통할 거라고 보는 거군요. 네, 물론 경쟁 환경은 계속 봐야겠지만 이 두 가지가 스냅의 성장을 이끌 핵심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정말 흥미롭네요. 우버는 플랫폼 파워와 미래 기술 투자, 로켓랩은 독보적인 우주 기술과 시장 선점, 스냅은 젊은 사용자층과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 네. 세 기업 모두 각자의 운동장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기업 모두 각자 영역에서 어떤 거시적인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서 구조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네, 구조적 성장. 물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나 뭐 개별 기업의 위험 요인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유해 주신 분석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이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과 함께 수익성 개선의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는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우버, 로켓랩, 스냅, 이 세 기업의 성장 엔진과 미래 가능성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과 또 도전 과제를 안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 분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당신의 관점에서는 이 기업들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단 하나의 변수,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변수라. 어쩌면 그게 기술 발전일 수도 있고, 뭐 규제의 변화일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나타나는 걸 수도 있겠죠. 오늘 나눈 정보가 당신의 생각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